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새다리TV의 새다리입니다. 제가 아이폰 12 프로 모델을 일주일 동안 써왔습니다. 디자인, 카메라, 속도 모든 면에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광탈합니다. 일단 전작 11 프로에 비해서 12 프로가 배터리 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부터 5G가 도입이 되었죠. 제가 배터리 최적화를 안 하고 2, 3일 동안 쓰다가 너무 충전을 자주 해서 결국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룬 배터리 최적화 방법을 다루니까 게임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 24시간 정도는 버티더라고요. 설정법이 다들 아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타임스탬프를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다 나눠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저랑 설정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배터리 절약 최적화 세팅을 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배터리 성능 상태입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배터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 상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배터리 성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성능 최대치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아이폰 10이라서 그런데요. 계속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 성능 최대치 수치가 내려갑니다. 80% 미만으로 내려가면 새 배터리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 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아이폰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충전 일정을 파악해서 80%까지만 충전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80%까지만 충전하는 게 배터리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이 기능은 아이폰이 학습을 통해 사용자가 깨어있을 때는 80%까지만 충전하고 사용자가 잠자는 동안에는 나머지 20%를 천천히 충전시켜 배터리 성능 저하를 늦게 시켜주는 거죠. 100%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니까 이 기능은 꼭 켜주시는 게 좋아요.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셀룰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 옵션을 누르시고 음성 및 데이터를 눌러주세요. 5G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LTE로 옮겨주세요. 해외에서 배터리 테스트 결과 5G 사용 시 배터리가 20% 더 빨리 소진된다는 테스트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5G 잘 안 터지시는 거 아시죠? 저는 배터리를 위해 LTE로 놓고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크 모드를 눌러주세요. 아이폰 X, XS, XS Max, 11 프로, 11 프로 맥스, 아이폰 12 시리즈는 OLED 디스플레이라서 흰색 화면보다 검은색 화면으로 변경했을 때 배터리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디스플레이 화면입니다. 당연히 디스플레이 화면의 밝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햇빛이 쨍쨍한 야외 또는 아주 조명이 밝은 실내에서는 화면 밝기를 많이 높여야 화면이 보이니 어쩔 수 없지만 어두운 실내에서는 가급적 밝기를 낮게 설정해 주시는 게 배터리 소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손쉬운 사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자동 밝기를 켜주세요. 자동 밝기를 켜면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줄여주고 높여줘서 효율적으로 밝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일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할 설정이 배터리 절약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요. 이 기능을 켜면 계속 앱 내부의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게시물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SNS 하루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자기 스스로 계속 새로 고침이 되면 배터리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이 기능을 끈다고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SNS 앱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거나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새로운 게시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새로운 고침을 꺼버리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알람을 못 받는 게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알림, 라인 알림,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 DM의 알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배터리를 아끼게 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 화면에서 손가락 3개로 위로 쭉 올리면 방금 켰던 앱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흔히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여기서 대기 중인 앱들을 지우면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자주 사용 안 하는 것만 지우셔야 되고, 요런 거 자주 사용하는 카톡, 인스타, 은행 어플, 메시지 안 지우고 가만히 놔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워버리면 다시 앱을 구동하는데 배터리가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알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살펴보시면 내가 설치한 앱들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제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사용 패턴을 잘 생각하셔서 꺼주셔야 됩니다. 저는 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라인 같은 거는 필수적으로 알람을 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알람을 꺼야 될 걸 살펴보면 스타벅스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피포인트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KT 멤버십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더 꺼야 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 제약상 이 3개만 끄는 거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끄세요.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이 위치 서비스 설정은 아이폰 안에 있는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배터리를 소비합니다. 위치 서비스를 완전히 꺼버리면 지도 앱, 배달 앱 등을 켜면 GPS를 사용하겠냐고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하단의 앱 목록이 떠있는 이곳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카카오 맵을 눌러볼게요. 선택지가 안함, 다음번에 묻기, 앱을 사용하는 동안, 항상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GPS랑 전혀 관계없는 앱이면 안함을 선택하시면 되고, 카카오 맵은 GPS가 필요한 앱이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PS랑 전혀 관계없는 앱은 이렇게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GPS랑 전혀 관계없는 앱을 안함이라고 선택해도 그 앱에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알람이 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시스템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굳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다 꺼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긴급통화 및 구조요청, 나의 아이폰 찾기, 네트워킹 및 무선, 셀룰러 네트워크 검색, 시간대 설정, 디바이스 매니저먼트 프레임워크를 제외하고 다 꺼주었습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시스템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특별한 위치가 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폰 11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록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밖에 없네요. 이 특별한 위치를 안 끄시면 내가 다녔던 장소들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신 분들은 특별한 위치를 꼭 꺼주시길 바랄게요. 배터리도 절약하고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시스템 창을 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블루투스를 동작을 해놨죠. 블루투스 또한 GPS처럼 많은 배터리를 소비합니다. 블루투스 장비, 에어팟, 애플워치를 안 쓰실 때는 블루투스를 꺼주시길 바랄게요.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일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에어드랍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수신금으로 바꿔주세요. 에어드랍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켜놓으면 주변 아이폰에서 계속 노출이 되게 설정이 됩니다. 노출시켜주는 만큼 배터리를 많이 먹겠죠. 에어드랍을 사용 안 하실 때는 수신금을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일반을 눌러주세요. 에어플레이 및 핸드오프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핸드오프 기능을 꺼주세요. 핸드오프는 내가 작업을 할 때 애플 기기들을 연동하게 해주는 아주 편한 기능이지만 아이패드, 맥북, 맥에 연동하실 일이 없으시면 꺼주시는 게 배터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와이파이를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어 있죠. 와이파이는 셀룰러, 즉 LTE나 5G 연결보다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데이터가 무제한이신 분도 배터리 절약을 위해 집이나 사무실, 카페 같은 곳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와이파이 속도가 엄청 느린 장소에서 배터리를 아끼신다고 와이파이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배터리 조금 아끼려다 정신 건강이 더 해롭습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앱스토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앱과 앱 업데이트를 꺼주세요. 이 설정이 켜져 있으면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버전의 앱을 배포할 때마다 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야외에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앱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 배터리가 확 줄어드니까 앱과 앱 업데이트 이 두 개는 꼭 꺼주세요.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앱스토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앱 내평가 및 리뷰를 꺼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다 보면 가끔 앱을 평가해달라는 알림이 뜨는데요. 해당 앱을 평가를 해줬는데도 또 평가해달라고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배터리 낭비이기 때문에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앱스토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디오 자동 재생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특히 게임을 다운로드 하려고 누르면 그 게임을 시연하는 미리 보기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줄고 데이터도 줄어들겠죠. 여기서 끔으로 바꿔주시면 앱스토어에 들어가도 비디오 자동 재생이 되지 않고 동영상을 클릭해야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동 잠금을 눌러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폰 화면을 켰을 때 여기서 설정하는 시간 동안 입력이 없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배터리를 가장 아끼려면 30초가 좋지만 아이폰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나 계좌번호, 정보 같은 것을 보고 적으실 때는 30초마다 화면이 꺼지면 정말 귀찮으니 안함으로 바꿔주시고 다 적고 나시면 30초로 바꾸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릴게요. 저는 배터리를 약간 포기하고 1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0초는 너무 빨리 꺼지더라고요. 이건 사용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고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들어서 깨우기를 꺼주세요. 이 기능은 아이폰 사용 꿀팁이라고 소개되는 편한 기능인데요. 아이폰을 책상에 오래 놔두시거나 주머니 또는 핸드백 속에 잘 안 꺼내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한 기능이에요. 하지만 하루 종일 폰을 손에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내가 폰을 확인하려고 팔을 든 게 아닌데 아이폰이 켜져서 배터리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고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메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정을 누르시고 데이터 업데이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수동으로 바꿔주세요. 메일 앱의 백그라운드 세로 고침은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메일 앱을 실행해서 새로운 메일이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배터리 절약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사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사진을 꺼주세요. 이 기능은 내가 찍은 사진들이 아이클라우드라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아이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켜야 할 기능이지만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 기능을 꺼주시면 배터리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홈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각종 위젯들이 나오는 창이 뜹니다. 이 위젯을 iOS 14부터는 안드로이드처럼 홈 화면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위젯들이 GPS를 이용하는 날씨 위젯이나 지도 위젯 같은 경우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모든 위젯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화면에서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전부 다 제거하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위젯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쿨하게 지워줍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손쉬운 사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동작을 누르시고 동작 줄이기를 켜세요. 이 기능을 켜고 끄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날씨 앱을 켜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작 줄이기를 켰을 때는
단순하게 바로 켜지죠. 이제는 동작 줄이기를 끈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이 화려해졌죠. 동작 줄이기 기능을 켜는 것도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분석 및 향상을 누르시고 아이폰 분석 공유를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내가 사용한 내역, 위치, 시리 사용 시 오디오를 애플에 보내서 iOS 업데이트에 참고하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내 개인정보를 애플에 보낸다는 게 찝찝하죠.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목적이 배터리를 절약하는 것이니 아이폰 분석 공유를 꺼주시면 됩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시리 및 검색을 눌러주세요. 시리야 듣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켜놓으면 항상 시리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마이크는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더 많이 닳겠죠. 그리고 내가 안 부른다고 하더라도 옆에 아이폰을 들고 있는 친구가 시리야 라고 부르면 내 아이폰의 시리까지 같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절약을 위해 시리야 듣기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배터리를 눌러주세요. 저전력 모드를 켜주시면 됩니다. 저전력 모드가 활성화되면 상단의 배터리 바가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것은 매번 켜는 것보다 정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켜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27가지 설정 잘 보셨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에 만족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